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고위직 인사,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가 모두 임명됐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행정시장 임명을 둘러싼 이야기, 주자도 해상풍력 발전 등 제주 지역 여러 현안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한국 도의원,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긴 했지만 후보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면서 농민단체가 결국에 두 시장을 고발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계속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후폭풍이 있을지 먼저 김한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네. 특히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도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이번에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증 제도에 대한 이제 도와 의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향후에 이제 있을 공기업이라든지 출자 출연기관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서 아마 향후에 있을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예정자들께서는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9월에는 이제 도의회가 열리잖아요. 도정 예. 질문도 진행이 되고 이때도 아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겠죠? 예, 우리 이번 9월 16일부터 도정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때도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이제 지사직을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정책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아마 오영훈 지사께 질문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현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차적으로 이제 농지법 위반이 이제 두 행정시장에 예. 얘기된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농사를 지고 오고 있는 농민들께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겁니다. 근데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뭐 임명이야 임명권자의 의지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하는 사과와 어떤 반성,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좀 더 좀 전달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특히 이제 첫 행정시장 인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지만 또 이제 김경환 의장도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같은 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의장이 공식적으로 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물론 뭐 전제 조건을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4년 동안의 도정의 파트너로서 의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의회와의 협조, 의회와의 양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임명할 수 없는 어떤 이 사이유를 충분히 어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중간에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강병삼 제주시장인데 취임 직후부터 지금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곧바로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추자도 직접 방문해서 찬반 주민들을 만나는 등 본격적으로 시장 임무를 지금 수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 논란 속에서 강병삼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의도된 그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추자도 문제 바로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해상풍력 이제 허가와 인허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육지부회 같은 경우는 뭐 산업산자부회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제주부 같은 경우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심의위원회 심의도 걸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으로서의 어떤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충분히 좀 활용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시장이 됐지만 지금 강병산 시장이 어떤 행정시장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필요가 굉장히 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 숱한 반대와 그리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을 임명했던 오영훈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가장 첫 시험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김한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강병삼 시장의 대응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네.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그 김동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인허가에 이제 대해서 특별법에 보면 2만 킬로와트 이상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시, 제주도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공점유, 그러니까 점유에 관련돼서는 이제 제주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풍황 측정계를 했을 때도 이제 제주시에서 21년 그리고 올해 그 점유 허가를 내줬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됐을 때 물론 공점유 허가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시에서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와 같이 그 업무 협조를 하는 상태라서 물론 제주시의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마 강병삼 시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시의 권한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유수면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제주시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아직 사업 인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3기가 같으면 굉장히 그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렇죠. 뭐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 규모가 한 30기가와트니까 목표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치일 텐데 물론 이제 뭐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인허가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게 시장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해상 풍력이 건설됐을 때 미치는 지역사회 영향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시장으로서 제주 지역 특히 투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 그런 부분들이 결국 행정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요. 이 아까 말씀드린 점유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제주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규모라고 했을 때 좀 사전적인 검토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나 시에서 좀 내부적으로 부서 간의 칸막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가 다릅니다. 제주시 부서하고 그래서 공점유 그러니까 점유 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서에 있고 그래서 서로 저는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인허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풍력 발전이 한 934 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기가가 안 되거든요, 제주도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배 이상 되는 그 발전 규모가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과연 추자섬을 이제 아울러서 한 5km에서 30km 안에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어민들이 받을 여러 가지 이익, 불이익, 그리고 그 자연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시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핵심의 관건은 지역 수용성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절차적인 과정이 정당하느냐, 그리고 사업자 간의 지역 주민 간의 신뢰가 형성됐느냐, 그리고 이제
풍력 사업이 됐을 때에 어떤 나오는 분배와 관련돼서 그 분배적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가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철저하게 이제 사업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뭐 관련돼서 이 법적인 권한이 있는 제주시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제주시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여론들 관련해서 아무리 민자 사업이고 뭐 인허가권이 이제 이 같은 이상인 경우에는 산자부에게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 수용성을 감안해서 제주시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어떤 정무적인 역할들, 정치적인 역할들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빠져버리고 지역 주민들끼리만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추자도 해상풍력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 지금 행정시장부터 해서 계속 보훈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지금 케이스로 거론되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 때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실제 보훈 인사로 봐야 될까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꾸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보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또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훈 인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드 인사와 보훈 인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행정 철학과 도정 철학과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냐라고 하는 건 딱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인 경우에는 개발공사 사장도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소위 말하면 과거 도정에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경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활용하고 그걸 다 펼쳤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 보다 젊고 참신한 인재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과거 이 선거 기간에 선거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제통상진흥원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발공사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굳이 그런 자리까지 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지원했던 그 오재훈 원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면 새로운 제주도정이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여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뭐 행정시장의 인사도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거부감을 보인 인사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영훈 도정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여론의 어떤 따끔한 비판을 좀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국 의원님 보시기에도 보훈 인사가 맞습니까? 보훈 인사와 아닌 거에 대한 차이점은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느끼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기관장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 이 부분을 봤을 때 보훈 인사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역할이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의 대외적인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기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력풀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협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훈 인사, 측근 인사가 아닌 신선한 인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선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있을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도 저는 오영훈 지사가 지금까지 행정시장이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를 보면서
역시 과거에 똑같은 인사를 답습하고 있구나. 이런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좀 협치를 해서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좀 임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까 김홍 의원님이 얘기하시면 인력풀에 적다. 근데 인력풀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만 쓰니까 인력풀이 적어 보일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시민사회 진영이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소위 말하면 특정 정무 라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지금 오영훈 도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무 라인의 특정 정무 라인에 의존한 어떤 인사 추천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분들, 더 많은 어떤 시민사회 진영과의 아까 협치 말씀하셨지만 그 협치의 대상은 시민사회 진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과 정파적인 입장이 다른 정치적 세력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포용과 협치의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무 라인 자체가 사실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씨 아시면서? 아니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알죠. 네. 근데 막상 의회하고도 협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오영훈 지사께서 여러 가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판단도 하시겠지만 의회와의 협치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경학 의장이 행정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의회와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도정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예산 정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삐그덕거릴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정무라인 본 적 없거든요. 네. 자, 다음으로요. 오늘 그 추자도 논란의 당사자인 지금 찬반 주민들도 이 자리에 오기로 했습니다만은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제주에 지금 이미 개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30배 규모다. 네네. 세계 최대 규모다. 네. 서울 여의도에는 63빌딩만한 구조물들이 수십여 개 이상, 수백 개까지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네. 두 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민자 사업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황 계측기와 설치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시가 담당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봤는가라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라고 한다면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환경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졌을까? 만약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주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담당 부서의 좀 안일한 태도 네. 그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풍력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개 이제 사업자가 하나는 외국 기업이고요.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아마 작년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그 풍력 추진 위원단을 설립하면서 지역분들과 같이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찬성이라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어업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일부 단체만 만나서 소통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반대 단체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자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이 기업에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일방적인 소통이 됐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추자도라는 섬의 특성이 어업권이 절대적인 생업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풍력단지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추자도를 전부 감쌀 정도 규모의
그런 여러 가지 높이 그리고 시설. 사실 풍력단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소음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바다 어장도 굉장히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시설물 규모도 그렇고 그 아까 얘기한 풍력이라든지 그런 전기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게 됐을 때 아마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추자도가 갖고 있는 천연 자원 그리고 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문제점은 불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추자도 주민들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제주 지역에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청회도 열렸고요. 베이비박스 취지는 거리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그 베이비박스라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건데 지금 제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여러 단체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조례 제정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공청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지역에서 여론이 어떤 공론화되거나 지역에서 이런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공청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특정 어떤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리고 관련된 제주도의 의원이 공청회를 제기한 거예요. 예. 공청회 참석 면면을 보니까 제주도의 단체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게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여론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과 그리고 만약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좀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베이비박스가 존치가 필요하냐, 설립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 논란을 떠나서 이게 과연 도의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절차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식의 한 개인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한다 하는 것은 도의회 도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한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도의회 이 조례안이 네. 이제 앞으로 상정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 이 베이비박스와 관련돼서는 그 2016년도에 경기도의 사례를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서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보류가 됐었고요. 사실 이 베이비박스의 문제는 뭐 여러 차례 말씀해왔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미신고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시설들을 이제 좀 양성화 시키려고 버려진 아이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도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론화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근데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물론 필요는 합니다. 애들이 버려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한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도민들 사이에 공감되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23일 날 그 토론회는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도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찬성 반대 단체 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추진을 해야 큰 갈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체를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유기아동 문제가 저희도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면 이 논의를 해도 되죠. 근데 지나는 게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꼭 해야 됐어야 되느냐? 아니고 베이비박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보호적인 조례라든지 법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된 채 이게 특정 단체, 특정 공동체가 주도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이 움직임에
이렇게 공청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섬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황상일 추자도 해상 풍력 추진단 위원, 또 이우철 추자 풍력 개발 반대 대책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추사 해상 풍력 발전 추진단 언제 구성됐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희 후풍 해상 풍력 추진위원단은 추자도 해상 풍력 발전 설비가 설치될 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예. 지원 추진위원단에 소속된 어민들의 권익을 항상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9월 2일에 설립됐습니다. 2021년 9월에요. 예. 현재 추자도에 어업 활동을 하시는 182명의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단체는 지금까지 뭐 발전 사업과 사업자 측과 주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추자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대책위원회도 소개해 주시죠. 예. 2021년 7월 5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인지한 시점이 7월 5일입니다. 올해 7월 5일이요? 예, 맞습니다. 발기인 5명과 250여 명의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이죠. 8월 24일 추자면 사무소 2층에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대책위원회는 이 추자 주민을 무시하고 인근 해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후풍 해상 풍력 사업의 이 절차상의 문제 또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추진단이 2021년 9월에 지금 설립이 됐다고 구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제주 지역에서는 추자도에서는 좀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예. 19년 12월에 19년 이요? 발전 사업자가 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현장 실시를 하였고 어민과의 협의를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 사업 여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추진위원단을 결성을 하였고 20년 10월 발전 사업자들이 풍양 계측기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사용 동의를 요청받으면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현재 발전 사업자 측에서는 풍양 계측기를 설치하고 풍양 계측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풍양 계측기를 설치한 곳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풍력 계측기는 바람의 성능과 우리 추자도에 어느 정도의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 12월부터 사업자 협의를 시작했고 꽤 오래 전부터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에 구성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추진되는 걸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은 한간에 떠도는 이 소문이 추진위원회 측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직구도 서쪽 한 24km 해상에 400메가 규모로 해서 약 한 40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한다. 그런 어떤 소문들만 무성했습니다. 무성했는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진다는 둥 이런 어떤 소문들이 들리기에 아니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추자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 아, 사업자에게 사업 설명을 요청했군요. 아니 추진위원회에다가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에다가 이 사업을 좀 해달라. 사업자들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7월 4일 날 예. 처음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분들이 와서 이 뭐 사업 규모라든지 그 당시 이런 걸 사업자가 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그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 컨설팅 예. 회사에서. 예,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저희들 깜짝 놀랐죠. 예. 현재 그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림 해상풍력에 현재 제주에 들어서 있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의 30배 정도다. 뭐 서울 여의도에는 63 빌딩보다 높은 발전기가 뭐 수백 기가 뭐 세워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파괴 문제를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죠. 예. 먼저 그럼 반대 측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풍력 터빈은 15메가와트입니다. 이건 사업자가 추진하는 2026년까지는 상용화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8.2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추자도 동북서 3면에 365개 세워야 됩니다. 365기. 예. 일단 뭐 경관적으로도 우린 눈만 뜨면은 풍력 터빈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 상상 한번 해보시면은 저희들 끔찍한 그러니까 이 일이고요. 숫자는 지금 사업자가 밝힌 숫자인가요? 365개 아니면 반대대책위에서 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분석해 봤을 때 이 예, 분석해 정도 봤을 때. 용량을 소화하려면 예, 365기를 세워야 하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5메가와트나 20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세우겠다는데 이 사업이 26년, 27년에 종결되는 그 설치를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때까지는 풍력 터빈이 생산도 안 되는 시점이니까 예. 이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풍력 발전단지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 완도의 신주도 주민들은 거의 60% 주민의 60% 이상이 지금 소음과 저주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성 두통, 만성 피로, 불안감. 그래서 영광 지역 주민들은 얼마 전에 법원에서 지금 손해배상 그러니까 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적도 있고요. 실제 저희들도 해상풍력의 역사가 짧고 연구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추자도 인근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은 세계에서 이때까지 세워본 적이 없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게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뭐 180기 만약에 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사는 추자도 주민은 거의 뭐 실험 대상이나 마루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장하는 부유식이 아닌 고정식 풍력 터빈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해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 어떤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인 400평방킬로미터의 해저에 이 설치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기당 4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4개의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안반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야 된답니다. 이거는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반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렇게 되면은 한 개에 4개의 구멍을 뚫으면 1460개의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1460개의 구멍을 뚫을 때 발생하는 부유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부유사는 아주 미세해서 그 주변뿐만 아니라 해류에 따라가 몇 킬로까지도 퍼져나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부유사는 일단 저소생물들의 어떤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 저소생물의 어떤 생존 때문에 결국은 먹이 사슬이 파괴될 것이고 특히 풍력 터빈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저주파, 뭐 전자파, 해저 진동, 뭐 해저 소음 등은 해양 포유류에게는 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단은 어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쪽에서 환경적 문제 지금 제기하셨는데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네. 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환경 파괴가 없다고 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전 사업자 측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예. 피해 조사를 통하여 해상 풍력 시설이 들어가면 추자도에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 조사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예. 이 결과 조사를 보면은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발전 사업자 측이 저희들과 의논할 때는 자기들 계획은 1.5기가 아까 이 회장님 북쪽이라고 했는데 북쪽은 하지도 않는 곳이고 지금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데 한 기에 4개의 구멍을 뚫고 부유물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어촌 사업으로 어촌의 바다에 어초 시설을 합니다. 어초. 지금 말해서 어초라면은 H빔이나 L빔을 연결을 해서 큰 탑을 만들어서 바다에 곳곳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철제탑으로. 그래서 그거를 고기가 사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각으로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바다에 다 투입을 시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취자 지역에도 많은 사업이 진행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한다면 철제가 바다에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물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던 게 없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은 거기에 해초가 붙기 시작하고 많은 미생 플랑크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기는 모아들고 고기에 집이 돼서 지금도 그 어초를 넣어놓은 곳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볼 때 우리 풍력 사업을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탑을 세웠을 때 바다 밑에는 해조류가 자라고 플랑크톤이 발생해서 고기가 모여들 것이고 저희들 그물로는 못 잡더라도 낚시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장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며 아까 또 환경 소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00m 안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해상 풍력을 설치를 했을 때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이 작동이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자리 서 있습니다. 단 바람이 불었을 때 풍력 발전이 회전을 할 그 바람이면은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그 소음은 데시벨로 따졌을 때 파도 소리보다도 훨씬 안 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400m 밖에 800m면은 소음이 2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120 미터를 나갔을 때는 1200m를 나갔을 때는 엄청난 소음이 없고 즉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25km 밖에 있을 때는 전혀 소음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쟁점이 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아까도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 추진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추진위원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자금이라고 해서 이 상생자금은 어떤 성격인가요? 보상금의 그건 아니고요. 보상하고는 좀 아니고요.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추진위원단 쪽에서는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후풍 해상 풍력 추진단은 추자도 모든 어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회장님이 말하신 그 반대 숫자는 저는 상상도 못할 것이고 저희 추자도 인구가 1,800여로 다 알고 있던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1,20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아시면은 반대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고 저희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거는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력 추진단은 전부 우리 어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회원은 18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자도 전역 선박에 100% 105척의 선박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모든 어민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생 자금은 모든 단체 우리 어민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과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 상생 자금은 저희 지금 바다에 그 계측기를 군데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계측기는 풍력 발전을, 지금 계측기가 설치된 곳에 풍력 발전을 설치한다고 늘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계측기는 풍양, 풍소, 연중 얼마나 많은 바람이 추자도에 오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측기가 있는 곳은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민들의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상생 자금으로 어민들한테 조금씩 보답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우리는 그 어민들에게 그걸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뭐 전국 어디나 추자도와 같은 주민 갈등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자 수협에서 어민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한 곳은 추자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등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이 사업권을 쉽게 따내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왜곡하고 보상 금액을 부풀리는 이 기대 심리를 높이는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은 또 있습니다. 이 민간 사업자입니다만 이 사실을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 정책이어서 뭐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뭐 이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저항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 추자수협 조합장이고요. 또 실무를 하시는 분이 상임이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뭐 이야기하시는 건 당연히 뭐 공신력이 있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추자 주민이 1,200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단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면 1,800명입니다. 1,800명이고 또 실제 이 사업은 단일 규모로서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입니다. 추자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민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어민들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저희들 추자 주민은 그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자 주변 인근 바다에 이 대규모의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알아야 되죠. 어민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걸로 보면 200여 명인데 1,200명에 2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소수입니다. 나름 다른 분들은 아니요, 제 말씀하신 200명은 저희 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 회원에 따른 찬성하는 인구는 알겠습니다. 그보다도 3배, 4배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지금 추자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추자 지금 경제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수협조합원도 350여 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도 엄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자의 주민들이 이 생존이 달린 사업입니다. 지금 추자 바다 양쪽에다가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민들만 그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겠다. 저희들 주민들은 그러니까 7월 4일 이 사업을 갖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 사업자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런데 추자 주민 중에 신문에 공고 내면 신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공서 말고는 신문에 공고 낸 걸로 그걸 정당화 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업 해역이 제주도와 전라도의 중간 지점이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강병삼 제주시장이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으니까 시장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추진위원단 쪽에서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정부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바람은 추자도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원활하고 빠른 협의를 통해서 예. 추자도 해상 풍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고요. 예. 자, 통해서-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는 예. 이 제주시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추자 주변 10곳에 봉황 개척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다가 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주도의 해양 영토라는 걸 사업자들도 분명히 알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전라남도에 가 허가를 받았겠죠. 그리고 추자 주민에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추자 주민은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주민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지역은 제주도에 관할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동관리수역이니까 산자부에 가서 이 사업을 승인받겠다. 이건 추자 주민의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예. 자, 추자 주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추자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추자도의 해상 풍력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도 늘어나고 거주 인원이 유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추자도 경제 성장으로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추자도 해상 풍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나간다면은 세계 최대의 풍력 단지 추자도에 설치된 것을 한다면 추자도는 세계 최대의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고 세계의 찾는 추자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이익금이 발생할 건데 그거는 보다시피 뻔합니다.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관광객이 찾아오면은 추자도를 묵을 것이고 추자에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제기했던 것이고요. 정부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 사업자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은 한순간에 모든 마을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추자도 사례를 들어보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을에 지도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주민의 터전을 지키는 데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섬 속의 섬, 42개의 섬과 사람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추자도를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의 시작인 9월 벌써 첫날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태풍 소식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